이미 잘 되고 있거나 곧 잘 될 예정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꿈TV입니다. 우연히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쩌다 새끼까지 받는 경험도 했습니다. 6마리. 신비로웠습니다. 눈물 찔끔 났습니다. 아빠냥 엄마냥의 새끼 6마리. 그리고 얼마 뒤 계단 밑에서 눈도 못 뜬 길냥이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9마리가 되었습니다. 한 마리씩 무지개 다리를 건너더니 이제 길냥이 한 마리 남았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새끼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았으면 알 수 없었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달 전쯤 귀촌을 했습니다.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편의점 하나 없는 시골입니다. 귀농은 아닙니다. 귀촌입니다. 서너 평 텃밭에 고추, 방울토마토, 오이, 단호박, 딸기, 상추는 아사기 상추, 조선 상추, 또 뭐라 하던데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살짝 내가 귀농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상추는 완전 풍년입니다. 5,000원어치 심었는데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너무 풍년이라 매일 먹어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웃과 나눠 먹어야 할 판입니다. 이제 토마토, 오이 수확하면 직접 지은 농사만으로 아침 식사 대용 샐러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발음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적도 받습니다. 배달의 민족 카테고리, 오토바이 기사님, 방울토마토 잘 되는데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카테고리, 오토바이, 도마도. 고양이를 키우면서 동물에 대한 기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귀촌을 하면서 또 엄청난 걸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추, 토마토를 키우면서 식물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먹을 줄이나 알았지 어떻게 나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계절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농작물은 차치하고라도 나무, 꽃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어느 날 야외 수업으로 화단에 있는 잡초를 뽑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잡초를 뽑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제게 이놈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잡초라고 뽑고 있었던 게 잡초가 아니었습니다. 채송화나 봉숭아쯤 되었나 봅니다. 그렇게 한참 정신없이 혼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감싸며 교감 선생님과 한판 붙었습니다. 아니 애가 잡초 구분 못할 수도 있지. 그게 그리 혼낼 일이냐면서.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그 사건은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귀촌을 하고 동네 구경을 하면서 옆집에 노란 꽃이 하도 예뻐. 저 꽃은 이름이 뭐죠 하고 물었습니다. 산수유입니다. 아 저게 산수유군요 하니까 놀라면서 아니 어찌 그 나이 되도록 산수유를 모릅니까 하며 타박을 줬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좀 무안하고 어색해서 웃으며 얼버무리고 넘겼지만 또 트라우마가 생길 판입니다. 산수유 모를 수도 있지. 하기야 산수유는 나름 메이커 있는 꽃인데 이 나이 되도록 듣기만 들었지 잘 몰랐다는 게 좀 부끄럽긴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바로 그날이 윤석열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만나던 날이었습니다. 9시 뉴스에 청와대 상춘제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영상이 나오는데 이제 미화꽃이 됐고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산수유. 산수유군요. 죽순입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당당하게 죽순이 2개 떡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정도 큰 채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집 한쪽 생울타리가 검은 대나무 오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3m 정도 떨어져 있는 오죽이 여기까지 뿌리를 뻗은 것입니다. 대나무의 생존력이야 익히 들어 알았지만 이렇게 접하니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건 조만간 없애야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흔히 아스팔트 포장 사이에 난 잡초를 볼 수 있습니다. 폭염시 도로 표면 온도가 섭씨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폭염에 가뭄까지 이겨냅니다. 자동차 바퀴에 짓밟히고 꺾이고 했을 텐데 이렇게 동물, 식물들은 엄청난 생존력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생존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인간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언젠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생존을 위한 삶과 즐기기 위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풍족하게 벌지는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즐겁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즐겁지 않은 일을 하면 안정된 생존이라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영업 삶이란 즐겁지도 않고
안정된 생존도 힘든 고된 일을 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은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럴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이번에 청년 창업이 훅 늘었습니다. 배달 전문점 창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도 유튜브에서 한 달에 얼마 번다, 몇 평에서 배달로 샵인샵으로 매출이 얼마다, 무자본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청춘의 가슴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인지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목표들이 높고 거창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딱 망하기 좋겠고 그거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초보 창업가는 첫 장사의 성공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목표를 높게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20대 후반 청년과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가게가 있는 지역에 배달 전문점 창업을 준비한다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만 들어도 그 사람의 실력이 가늠됩니다. 이거 좀 아닌데 하는 생각에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 순수익을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겠지만 일단 1,000만 원 봅니다. 일단 1,000만 원. 2단은 묻지 않았습니다. 4, 5천만 원으로 창업하려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목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자기랑 여자친구가 일하니까 인건비를 쓰지 않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동네 제가 하는 매장은 투자비 2억 이상 들어갔음에도 1,000만 원은커녕 500만 원 벌기도 쉽지 않은데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좌절만 심해집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매출이 너무 좋지 않아 우울한 날들이 많아집니다. 월요일은 힘듭니다. 화요일도 힘듭니다. 수요일도 힘듭니다. 손님이 많으면 많아서 힘들고 손님이 없으면 없어서 힘듭니다. 원래 힘듭니다. 장사하는 사람만 힘든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은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살기 싫습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의 어느 순간 낚시를 해야 할 때도 있고 정말 살기 싫어 몸부림치는 시기가 생깁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해서 정말 살기 싫었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나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장사 경험 쌓으며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 핵심 습관이 되어야 하겠지만 너무 힘들 때는 장사 대충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항상 열심히 하고 삽니까? 힘들 때는 쉬엄쉬엄 합시다. 모든 일은 자신이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나락에 빠뜨리는 것도 자신이고 자기 인생을 나락에서 건져내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최근 제 주변 지인 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명은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일도 있었어 소식 기다리던 차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입니다. 45살인데. 그리고 한 명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합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저희 직원 친구로 소식을 간간히 듣곤 했는데 장사도 해보려 했는데 30대 초반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 몇 년 전 또 그렇게 세상을 떠난 다른 후배 생각도 났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자신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40대 이하 젊은 사람의 경우는 다른 사람 이야기일 뿐이죠.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 메멘토 모리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카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과 함께 인생에 관한 3대 라틴어 경구로 꼽힙니다. 죽음과 친해지면 자연히 운명을 사랑하고 생을 열심히 살기 마련입니다. 엊그제 우연히 매장에서 한 배달 대행기사의 넋두리를 들었습니다. 40살 전후로 보였습니다. 콜이 너무 없어 떡볶이 포장해서 오늘은 일찍 퇴근하려 합니다. 다들 어떻게 장사하나 모르겠습니다. 대단하게 보입니다. 저는 딸만 셋인데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쓴웃음을 지으며 하는 말에 오래도록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도 인생의 어느 시기에 그랬습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놓고 가는데도 가다 보면 목적지가 점점 더 멀어지는 희한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늘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삶도 없고요. 내려가기만 하는 삶도 없습니다. 전문용어로 대꾸바꾸. 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철,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자세에 바른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겠죠. 지금 많은 분들의 삶이 힘드실 겁니다. 원래 살다 보면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많은 풍파를 겪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인생 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힘들겠지만 이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고양이도 이름 모를 잡초도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예전에 위로를 받았던 글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가가 실제 자신의 딸에게 얘기하는 글입니다. 윈영, 언젠가 어두운 모퉁이를 돌며 앞날이 캄캄하다고 느낄 때, 세상의 모든 문들이 내 앞에서만 셔틀을 내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 모두 지정된 좌석표를 들고 있는데 너 혼자 임시 대기자 줄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언뜻 네가 보았던 모든 희망과 믿음이 실은 환영이 아니었나 의심될 때, 너의 어린 시절의 운동의 날을 생각해. 그때 목이 터져라 너를 부르고 있었던 엄마의 목소리를,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엄마가 아니라면 신 혹은 우주 혹은 절대자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겠지. 너는 아직 젊고 많은 날들이 남아있단다. 그것을 믿어라. 거기에 서며 있는 천사들의 속삭임과 세상 모든 엄마 아빠의 응원 소리와 절대자의 따뜻한 시선을 잊지 말아라. 네가 달리고 있을 때에도, 설사 네가 멈추어 울고 서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